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이충근의 국제정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진지한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매번 이렇게 시청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코너를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우선 이제 아주 간곡하게 시진초라는 분인데요. 아마 조시진님을 표기를 재밌게 하신 것 같네요. 트럼프 현상에 관해서 국내 및 해외 제도권 등등이 너무 그 변수를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류 보수 논객인 앤 쿨터의 저서 아디우스 아메리카에 의하면 트럼프 현상의 가장 강력한 추동 요인은 미국의 64년 이민법에 의해서 미국의 인구 구성이 주류 백인 위주, 그러니까 와스프 위주에서 히스패닉으로 유권자들의 분포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공화당 후보는 당선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롬니가 레이건보다 득표율은, 그러니까 전국 득표율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선되지 못한 것도 그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현상이 단순한 인종차별이 아닌 미국식의 주데오 크리스천 철학에 기반한 주류 공화 가치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해서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소화하지 못한 이민자들에 의해서 오버런된 점. 그러니까 인종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문명의 충돌, 가치의 충돌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불법 이민자가 3D 업종, 싼 임금을 통해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로 인해 미국 정부에게 엄청난 복지 혜택을 받아감으로써 결국은 재정 적자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현실이 미국 중산층의 직접적인 불만에 불을 지른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립학교나 병원에서 이민 이용자가 폭증했기 때문에 미국 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이 사회 혼잡도, 그러니까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우리는 방위 분담금을 어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될까요? 저의 짧은 견해로는 미군 부대 운용 경상비의 일정 부분만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무기 사용료 및 투자비까지 포함돼야 하는지 개괄적인 매트리스가 궁금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아니, 질문한 사람이 뭔가를 무지하게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사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런 질문 받으면 뿌듯하시죠, 그래도. 그렇죠. 반응이 진지한 거니까.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고 질문들이 아주 진지하고 그리고 내용도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나하나 답변을. 우리 내 질문이 지금 순서대로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크게 일단 얘기를 해보죠. 인구 구성이 히스패닉 쪽으로 히스패닉이 이제 많아지는데 그거 옛날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공부를 텍사스 대학에서 했는데, 텍사스 대학이 멕시코 사람들이 제일 많은 텍사스 주가 캘리포니아 주하고 더불어서 멕시코 사람이 제일 많은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쟁해가지고 미국이 물론 이제 전쟁에서 또 미국이 뺏은 땅이고,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는 전부 멕시코하고 전쟁에서 미국이 이김으로써 그냥 자기가 뺏은 겁니다. 합병을 해버린 것이죠. 아무튼 제일 가까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텍사스는 원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의 독립국이었는데 텍사스가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했죠. 그래서 독립을 한 다음에 이제 미국에 합병이 됐는데, 이런 이유로 멕시코 사람들은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를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하나는 멕시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인종적으로 이렇게 다양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맨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우려했던 거가 이제 미국은 언어를 2개 쓰는 나라가 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막 멕시코 말 쓰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텍사스나 이 LA가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지 않다라고 나타난 게 뭐냐면은 네. 멕시코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민 온 뭐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민 온 사람들은 전부 멕시코 말을 쓰는데 걔네 그 사람들의 다음 세대 이민 2세대. 이민 2세대는 예외 없이 영어만 씁니다. 왜냐하면은 멕시코 말을 쓰는 거 가지고서 미국 주류 사회에 편입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미국은 언어를 2개 쓰는 나라가 될 거다 했는데 그 문제는 아니다로 지금 판명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멕시코 우리 이 사람들 얼굴 보고 이제 또 뭐 기냐 다르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멕시코 사람들이 또 순수 백인이 있습니다. 그 스페인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번에 그 테드 크루즈라는 그 결국 뭐 이 후보를 포기했지만은 그 크루즈라는 게 원래는 멕시칸 계통 네. 이름이거든요. 네, 스페니쉬. 그렇죠. 그 사람은 뭐 패밀리 스페인 게 네임이죠. 완전히 백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 부시 대통령 대통령 후보였던 네. 제 부시의 부인은 완전히 또 멕시칸인데 네, 아예 멕시칸. 근데 그 사람이 스페인계 백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색깔이 다른 멕시칸도 있고 백인 멕시칸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공화당의 고민이 그 멕시칸은 공화당을 찍지 않는다에서 나오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민주당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공화당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2배입니다. 거의 백인들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서는 공화당이 민주당을 어느 경우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백인도 많고 또 백인 아닌 사람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많은데 네. 백인만 가지고 하더라도 공화당이 이기질 못할 거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질문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한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는 참 엉뚱한 대답을 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그 민주주의는 다수결인데 백인 중에서도 거의 3분의 2 정도가 공화당이 아니고 민주당이면은 어떻게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거나 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 거의 반반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그 교수님 대답은 약간 뭐 생각을 깊이 한 것 같진 않아요. 민주당 사람보다 공화당이 우수하기 때문에 국민은 어필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리퍼블리칸 오리엔티드 된 그쵸. 이제 공화당 친화적인 발언이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네. 국민의 이게 어트랙션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트럼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멕시칸의 표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보수의 정확한 가치. 네. 그거를 어필함으로써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표를 얻는 것이지. 그래서 제 부시가 자기 부인이 멕시칸이었기 때문에 될 거다. 이런 식의 논리는 원천적으로 틀린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거든요. 혈연, 지연, 학연 그렇죠. 가지고 투표하지는 그렇죠. 않는다. 그 멕시칸 중에서도 보수적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은 트럼프를 찍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백인 중에서도 리버럴한 사람들은 민주당 찍을 수 있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미국 공화당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이제 파퓰리즘 아무래도 리버럴이 파퓰리즘에 가깝습니다. 네. 학교 공짜로 다니게 하고 병원비 공짜로 해주고 그러니까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지금 미국 공화당의 고민이 미국 공화당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가들이 자기 가치를 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눈치 그렇죠. 보고. 눈치 보고. 이렇게 전부 다 모더레이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리버럴이고 공화당에서 정치가가 된 사람은 모더레이트고. 그러니까 리버럴 쪽에 그냥 방한항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이른바 우익 쪽은 정치적 지형도. 그렇죠. 정치 소비자들 시장에서는 비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비어 있는 거죠. 바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나와서 그래도 국민들이 숨어있던 이 감정을 자극한 것은 그 가치도 불을 붙인 거죠. 그냥 인종 따지고 못 따지고 그러는 파퓰리즘 따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보수적인 그 가치에다가 불을 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미국 공화당의 이스태블리시먼트가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은 끝났다라고 그랬는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이제 공화당을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언론은 막말과 엽기적인 행동에 따른 하층민의 지지가
트럼프의 정치적 자산이다 이렇게 그렇죠. 봤는데 그것만은 그런 면도 아니에요. 없지 않지만 그렇죠. 그것만은 아니다 네. 이런 그 말씀이십니다. 이제 보면은 그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보면은 그 모더레이트한 공화당이 당선된 케이스는 사실은 그 부시밖에 없습니다. 네. 제 부시하고 제 부시가 아니라 제 조지 부시의 부시와 형님 조지 W. 부시하고 부시. 네. 조지 W 부시인데 그 두 사람은 공화당이 아주 그 보수적인 공화당은 아니거든요. 약간 그 온건파 공화당인데 데모크라틱 리퍼블리칸이었죠. 그렇죠. 그 두 사람이 된 거는 앞에 아버지는 레이간의 서드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레이간 대통령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이 된 것이고 그리고 요번에 조지 W 부시는 아들 아들 부시는 아주 그 빈약한 차이로 사실은 됐습니다. 그렇죠. 알고한테 사실은 전국 표수는 지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길 때도 보통 두 번째 이길 때는 표차가 더 커지는데 네. 이 부시 대통령은 두 번째도 간신히 이긴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또 다른 종류의 공화당 사람들은 이게 온건한 공화당 가지고서는 민주당하고 싸움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졌고 그 부시 빼놓고는 다 졌는데 그래서 최근에 진 것도 전부 맥케인이라든가 또는 그 롬니라든가 이런 네. 사람들이 전부 다 온건파여서 거기 대립각을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트럼프는 대립각을 잘 세우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그 인기의 네. 그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야말로 공화당을 재건하고 공화당의 정통적인 가치를 그렇죠. 복원할 그렇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오히려 평가를 그렇죠. 한다는 그래서 점이 그 레이간 대통령이 나왔을 때도 지금 트럼프랑 비슷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네. 저건 아웃사이더고 그 레이간하고 포드 대통령, 그 포드는 대통령이었죠. 근데 레이간 대통령이 후보로 출마했을 때 하여간 그 포드 대통령은 레이간을 거의 뭐 지금 미국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보듯이 그렇게 그냥 비하하고 네. 저 사람은 될 가능성도 없고 그 레이건 대통령이 나왔을 때 선거에서 보면은 상대방 후보한테 25%씩 막 밀리고 그랬었습니다. 근데도 이길 때는 아주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제럴드 포드와 그 당내 경선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내 경선할 때도 아주 그 인기가 없었고 그리고 나중에 후보가 됐을 때 80년 선거죠. 그때도 전부 민주당한테 지는 거로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압도적으로. 네. 근데 뭐 선거 결과 열어보니까 뭐 랜드슬라이드 빅토리라고 할 정도로 그때 카트한테 이겼죠. 카트한테 이기고 두 번째 텀에서도 두 번째 텀에서는 네. 한 주 빼놓고는 다 이겼습니다. 네. 50 중에서 그때 미네소타 한 주만 그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미네소타 누구였죠? 민주당 후보가 월터 먼데일. 먼데일. 먼데일 네. 후보가 한 주 빼놓고는 나머지 49주에서 졌습니다. 그 미네소타는 먼데일의 고향입니다. 고향이죠. 네. 그래서 지금 자꾸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트럼프하고 레이간하고 갖다 붙입니다. 레이간도 원래는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네. 민주당 출신이고 이 사람도 트럼프도 원래 민주당 출신이고 네. 그러니까 공화당적인 가치가 없다라는 그 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은 뭐 레이간을 보면은 상당히 그 보수주의의 그 원칙을 잘 지키고 뭐 미국을 정말 그 강한 나라로 만든 그런 대통령이 됐죠. 그러고 보니까 기자회견에서 레이건이 했던 유머가 하나 생각나네요. 그러면 대통령은 항상 본인이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레이건이 그렇지 않소. 60년대까지 나는 민주당원이었으니까라고 그렇죠. 대답을 하기도 그 했던. 미국 대통령을 보면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 견해가 갈리지만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오바마도 사실은 국민이 많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이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상원 의원도 한 번밖에 안 했고. 그렇죠. 아마 트럼프가 되면은 트럼프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념, 컨빅션을 가지고서 대통령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죠.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부통령 후보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른바 그 트럼프 진영에서 특정 인물을 부통령 후보로 좀 스카우트해라. 여러 사람이 충고를 하고 있는데 그 여성이 부통령 후보직을 수락하면은
선거가 굉장히 그 트럼프 쪽에 유리하게 돌아갈 것 같다. 이 얘기 좀 들려주시죠. 이거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거가 지금 얘기는 안 나오는데 며칠 전에 제가 그 글을 본 거예요. 네. 그 콘돌리사 라이스라는 그 여자가 있습니다. 그 미국 그 흑인이지만은 아주 그 이 부시 국무장관 했던. 국무장관 네. 했고, 그리고 아버지 부시 때도 부시 행정부의 그 국가안보를 아주 핵심적으로 담당을 네. 했죠. 아들 부시 때는 국무장관과 국가안보 수석을 그 네.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를 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도 왔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왔었죠. 그리고 뭐 또 원래 그 유명한 학자고, 그 스탠포드 대학 교수고, 그리고 뭐 아주 그 젊은 나이에 대학을 들어가서 그것도 아주 공부를 좀 엄청 뭐 수재죠, 수재. 그래서 그 피아노를 전공하다가 그 국제 정책을 하게 된 네. 콘돌리사 라이스를 후보로 추천한 그 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되게 되면은 저는 뭐 상당히 이 선거에 그 충격적인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들이 돌고는 네. 있더라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만약에 라이스 장관을 부통령 후보로 스카우트할 수 있다면, 러닝메이트로 지명할 수 있다면, 뭐 막말을 한다, 국제 정치의 경험이 없다, 기타 여러 가지 약점들을 상당 부분 커버가 되겠죠. 그리고 흑인도 되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콘돌리사 라이스가 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가 그 목사 딸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 사람은 흑인이지만은 흑인들의 그 불만을 자기들이 게으른 것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피부 색깔이 그래서 이 뭐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다 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 아주 뭐 괜찮은 사상적으로도. 사실은 미국의 지성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런 면을 좀 기대했었죠. 본인이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좀 더 정밀하고 좀 정면 돌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기대를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별로 뭐 그렇게 그 기대를 예. 충족은 못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거가 그 좀 자기 대통령이 챔피언인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를 치어리더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를 끌어가는 사람들을 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란 나라를 이렇게 좀 더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 미국이 너무 세게 나갔다는 그 9.11 이후에 그거에 대한 뭐 반동도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오바마 대통령이 된 직후에 해외 방문하면서 이렇게 사과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과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가 참 어이가 없는 미국 국민들한테는. 네. 그래서 뭐 미국이 항상 그 예외주의를 강조하는 나라인데, 오바마 대통령 그런 말도 했었죠. 미국이 예외주의인 것은 뭐 무슨 다른 어떤 X라는 나라가 예외주의적인 것과 같은 수준에서 예외적이다. 네. 그 미국이 예외적이면 뭐 영국도 예외적이고 프랑스도 다 예외주의라고 했는데, 미국의 예외주의는 그게 아니거든요. 다른 모든 나라들하고 우리는 특별히 다르다 하는 그런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지금 최근에 이런 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바마의 외교 정책은 아주 미국한테 치명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근데 그런 분위기를 트럼프가 지금 타고 있는 것이죠. 시청자께서 질문한 사항,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미국의 헌법적 가치라든가 건국 정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채로 들어오기 때문에 최근의 경우 이게 일종의 그 문명 충돌이 아니겠는가. 그것까지는 아니고, 네. 그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 와서 그 사람들이 꿈은 그냥 잘 사는 겁니다. 네. 미국 사회에서 뭐 미국 사람들 사는 것만큼 살고, 네. 그리고 뭐 또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한테 돈도 보내주고, 뭐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어떤 뭐 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왜 그런지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갱들이,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트럼프와 관련된 책을 읽은 것 중에는 1년에 약 30만 명 정도가 미국에 불법으로 이민을 오는데, 네. 그 중에 한 5분의 1, 6분의 1, 그러니까 한 5, 6만 명이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멕시코에서 살 수 없는 범죄자들이라서 미국으로 탈출하는 거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래가지고 그 와서 살인 사건도 일으키고 뭐 갱도 되고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건 걸러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불법은 원래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도 우리나라의 불법으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가난한 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가 그들한테 꿈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불법은 안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가 이제 갑자기 뭐 인종차별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역효과를 얻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 트럼프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러 가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경찰차에 올라가서 막 그냥 뭐 차에서 막 점프도 하고 막 그러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소요를 일으켰죠. 그런데 그 폭스 뉴스 하는 그 라일리라는 그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이 머리 나쁜 녀석들아, 너네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트럼프 후보한테 표가 더 가는. 미국에서는 그 경찰차에 올라가서 점프하거나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를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반대하는 진영이 그런 거가 텔레비전 막 방영이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트럼프를 오히려 더 그 몰아가는 이런 그 상황을 지금 만드는 것이죠. 뭐 지금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마 공화당도 참 골치 아플 겁니다. 골치 아픈 게 아니라 네. 이스태블리시먼트라는 사람들이 자기네 이익이 이제 망가진다는 그런 느낌을 갖겠죠. 그러니까 공화당은 트럼프로 공식 발표를 한 거고 민주당도 힐러리로 공식 뭐 발표를 거의 뭐 했으니까 100% 된 거랑 마찬가지죠. 제3의 후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주류 양대 정당의 후보는 이제 확정이 이제 된 거의 겁니다. 뭐 이번 그 인디애나 프라이머리로 거의 뭐 확정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후보 2명이 사퇴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한 남은 거죠. 네. 17명 중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적이 서민층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나 합법 이민자가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일이 3D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는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복지 지출을 더 늘리기 때문에 중산층이 받는 서비스의 퀄리티, 서비스의 품질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하락을 했고. 네, 그 이제 미국 사람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나쁘면은 자기 거를 뺏긴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그 뉴욕에 이제 그 뭐 출장 뭐 옛날에 자주 가고 그랬는데 그때 그 지하철 앞에 있는 그 이게 집 없는 백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고 고홈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라 이거야. 아, 일본인인 줄 알고. 뭐 일본 사람이든 하여간 뭐 외국 한국 사람도 네. 아주 외국 사람. 우리가 뭐 양복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가니까 제노포비아군요. 이렇게 화가 난다죠. 네. 자기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자기는 이렇게 불행한데 네. 우리 보고 돈 달라고 이제 돈 달라고 그러는데 뭐 돈 잘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돈 안 주고 지나가면 집에 가라고 소리 네.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들이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저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느낌을 갖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 사람들 이민을 어느 데 갑자기 단속하면은 그 오레곤주에 그 딸기가 많이 나는데 딸기는 손으로 따야 된답니다. 네. 그 이민 단속하면 딸기가 다 썩는데요. 딸 손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기계화 작업을 못하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기계화가 그렇죠. 돼도. 네.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하여간 뭐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뭐 그 멕시코 가까운 데서 이렇게 텍사스에서 살아보면서 네. 야 여기 멕시코 사람 너무 많다는 생각을 스스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텍사스 대학은 멕시코말 쓰는 학교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어떤 논문이 읽다 보니까 그게 저절로 해결되더라고요. 멕시코의 이민 2세대들은 영어를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잘한다는. 지금 제가 텍사스 주였는지 뉴멕시코 주였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90년대 말인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메이어가 투표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선거 유세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도시의 시장인데 선거 유세도 그냥 스페인어로 하고. 네. 아니 LA가 보면은 그 한국 타운은 네. 하루 종일 영어 안 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한국 이민자의 8살 된 딸이 2달쯤 지나서 그 아버지한테 조심스럽게 아빠 우리 언제 미국 가? 뭐 그랬다는 얘기도 네 있습니다. 하여간 뭐 LA 다운타운 가면은 거기는 한국 사람들
이 모든 게 다 있어요. 뭐 병원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운전면허도 한국어로 볼 수 자동차, 있고. 네. 그렇죠. 뭐 자동차 고치는 데도 다 한국 사람이고. 네. 그래서 거기는 영어 없이 뭐 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멕시코 사람들은 이제 그 비율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네. 그 얘기죠. 네. 그래도 한국어만 해가지고 시장이 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안 되죠. 네, 거기는 스페인어만 해서 시장이 된 거니까. LA 계시는 동포들은 한때 우스갯소리로 라성시, 뭐 서울특별시 라성구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농담으로 그런 네, 얘기하죠. 라성시가 대한민국의 10번째인지 9번째 도시다. 인구만 놓고 보면.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트럼프 현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일탈이나 막말로 보기에는 이미 그렇죠. 예, 이미 네. 아니 그리고 네, 진지한 동력을 멕시칸이라고 획득했다. 그래가지고 네. 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멕시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이제 공화당이 있고 그리고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 이렇게 네바다는 좀 일찍 했는데 네. 네바다 할 때 이렇게 그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네바다 멕시칸의 40%는 트럼프를 찍었다라고 그때 나왔습니다. 그때는 네. 후보들이 여러 명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40%면 상당히 그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은 건데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반드시 그 멕시칸이라든가 또는 흑인이라든가 이런 의미에서 뭐 누구를 좋아하거나 배척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는 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금년 11월인데요. 저희는 베나TV는 이춘근 박사님과 더불어 끊임없이 트럼프, 힐러리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 또 정책에 대한 분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우리 아주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거는. 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